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상반기가 어느덧 흘러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서 마감이 되었네요. 벌써 7월 1일이라니, 네,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반기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는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네, 오늘도 마감 시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이제 어제 전일 뭐 라이브에서도 언급드렸고 뭐 따로 이제 영상도 하나 따로 올렸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지금 변동성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섹터가 됐다라고 하면 즉 예를 들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하는데 반대로 5G 섹터는 어떻게 됐나요? 어떤 거는 엄청나게 또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최근 급등한 종목 하한가가 속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조금만 엇박자 나면 마이너스 10%는 우습게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면 매도 자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손이 빠른 사람도 아차 하는 순간 크게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거는 대응이 빠른 사람만 시장에서 네, 지금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참 이 남북경협주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죠.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지만 대장만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각 섹터별로 있죠.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금강산, 그리고 DMZ는 이제 소멸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삼룡하고 예신석재를 봤었죠. 둘 다 약했어요. 약하고 장 후반에 개성공단 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쪽, 그리고 기존의 대장급이었던 그 시총 상위 쪽이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뭐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남북기업주도 이 장중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지난주는 코스닥의 엄청난 순환 시대였습니다. 6일 연속 강력한 하락이 있었고, 특히 바이오 쇼크로 인해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초토화가 됐죠. 그로 인해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다른 섹터도 무자비하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안 빠지는 게 사실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주에 뭐 장중에 1000개 이상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뭐 당연하다시피 빠졌었고, 일단은 금요일날 장 끝나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의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호재가 나왔고요. 주말에 남북미 정상회담에 만나 호재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았는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제재라는 이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7월 4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급해 해서 목요일 날이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이쪽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는 있다라고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다시 크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시 크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일단 관련해서 오늘
아래 있으니까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정도로 시장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는 시간 외에, 즉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국내 증시 또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일정 부분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양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전에 상승할 때 선물 매수로 끌어올렸던 부분에서 오늘 차익 부분이 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은 방어 저항권에서 잡아놓고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꺾이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인버스를 좀 봐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간 코스닥에서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기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어, 낙폭이 워낙 과했기 때문에 이 옥석이 또 여기서도 가려질 거예요. 옥석.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잘 골라보는 기회의 장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되게 속상하시지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신규적으로 볼 때는 또 어느 정도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메지오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연속 하한가를 갔던 HLB 쪽 생명과학이랑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라이브에서 예측한 이 구상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이쪽에 강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길도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업주는 장초 강한 상승 출발 후에 좀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졌죠. 뭐 DMZ는 이제 워낙 개미가 많이 이제 이쪽으로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3륜하고 일신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쓰러졌죠. 즉 매도 단기 고점을 쳐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DMZ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이어졌는데 대장만 잡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DMZ 쪽으로 쭉 들어간 것 같고, 수급은 대형 섹터로 움직인 듯해요. 뭐 장 막판에 개성공단 쪽도 올라갔는데 기관계 쪽은 수급이 현대가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큰 섹터로, 큰 주식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이런 쪽을 좀 잡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제 라이브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동진세미캠이 감광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다우케미컬,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두 곳에서 만듭니다. 이게 이 안에서 일정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개를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내일 장을 봐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본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런 쪽에 지금 우리나라 소재 산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갭을 띄워놔서 오늘 들어가지는 않았고,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 방안이 7월 4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7월 4일로. 그렇다면 내일이 2, 3, 이틀간만 거래를 하고 4일날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날이겠죠.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적절한 비중으로 매매를 하면 이 안에서는 이제 일정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이 5G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투 때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잡아서 말씀드렸고, 휴대폰에서 또 빨간불이 켜졌네요. 휴대폰에서. 그리고 카메라 섹터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좀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정받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또 봐야 되고,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풍기고 있어요. 이쪽 중국 소비주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한국 성장한 중국 기업을 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탄력을 노리는 걸 보고 싶어서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어가죠. 일단 선물이 외국인이 약 7천억 정도 매도가 됐는데 장 막판에 좀 다시 좀 여전히 매도였구나. 선물이 외국인에서 강한 매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현물에서 좀 샀는데 역부족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풋을 많이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하락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제약바이오를 잡아줬어요. 오늘은 외인이 제약바이오를 강하게 샀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간 과도한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매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장이 끝나고 대차 상환이라든지 등등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지를 남겨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스닥 기준을 보면 외인이 압도적으로 제약을 사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운수창구 쪽, 즉 외인이 이쪽 섹터를 좀 끌어올렸죠. 그 외에는 좀 강한 수급이 있는 섹터는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를 보죠. 상해는 어제 자에서 말씀드린 이 저항 구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고가까지 해서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런 음봉이 나와서 떨어지냐에 달려 있네요. 일단은 이거 시가를 지켜주고 가는 모습이 있으면 강세장의 모습을 띌 수 있고, 반대로 이 갭을 메웠으니까 나 떨어질 거야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곡점 자리에 왔다, 이미 상승의 반등폭은 다 메웠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반도체는 나스닥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는 시간 외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 IT 섹터는 내일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좀 다시 오르네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봐보죠. 잠시만요. 비트코인 선물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비트코인 달러화 가치를 원화로 바꾸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딱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섰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보기가 좀 그러겠네요. 너무나 이쪽에 시세에 흔들림이 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걸 좀 보면 일단 업종을 좀 한번 보고 가면, 코스피는 약간의 저항권에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항권에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 내일 나스닥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지가 중요하고, 일단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음봉이기는 하나, 이 상당히 많이 이 음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이게 더 올라와 준다면 모양이 좀 양호한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내일 갭으로 떠준다면 참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얼마나 뒷심을 발휘해 주느냐에 좀 달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종목을 보면 일단은 종목의 줄을 HLB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HLB를 거의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시초가부터 매매를 해 왔으니까 HLB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포트 교체가 좀 필요할 시점 같네요. 전반적인 포트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될 시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 HLB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HLB는 제가 이 라이브에서 구간을 아예 찍어 드렸죠. 구간을 아예 찍어 들어서 그 하단에 정확히 걸렸어요. 이 하단에 정확히 걸렸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다면 엄청난 수익인데, 사실 시초가에 얼마나 많은 분이 잡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운 좋게 시초가부터 이제 시초가에는 다른 계좌로 매매를 됐고, 이 계좌로는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서 매도하고, 여기 사서 매도하고, 사서 매도하고, 또 사서 매도하고, 여기까지 딱 매매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라이브 방송 하면서도 여기서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딱 이 구간에 매매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오늘 뭐 이거 HLB의 핵심은 그거죠. 다른 것보다도 거래 대금입니다. 손바뀜이 강했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 줬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터져 줬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털렸어요. 그리고 반대 매매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도 기회가 되는데, 이게 뭐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구간 정도 되겠죠. 올라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눌렸을 때 한 35,000원 구간을 일단 와주면 한번 내일 다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한가 나갔던 이 구간이 심리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주고,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치를 어디까지 두느냐가 중요하는데, 뭐 5만원까지 가주면 좋겠죠. 근데 5만원까지 가는 과정이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고, 장중에 아마 시가 이하로 밀릴 때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가 이하로 밀릴 때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따로 이제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이렇게 올라갈지를 몰랐어요. 좀 눌려주고 갈 줄 알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오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외국계에서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왔네요.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 3일간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잡았다. 그럼 20일 돌아가니까 눌림 사야죠. 10만원 아래 조금, 원래 94,000원대도 있었고 95,000원대도 있었는데 좀 더 아래 97,000원대를, 즉 마이너스 3% 선부터 해서 좀 5일선 탈 때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구간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도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는 돌리는데 31,000원에서 강하게 돌파 안 하면 얘는 좀 빠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은 괜찮아요. 수급은 한화 케미칼 기관계에서 보내주고 있고, 이 지금 갭을 주고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야스 OLED고, 이렇게 가다가 이 눌림을 주는 5일선 이하권에서 잡으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돌파시켜 놓기 때문에 큰
큰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종가까지 밀지만 않으면 네,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AP 시스템도 고만고만 하고요.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OLED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추세적인 뭐 붕괴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비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크랙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페스 그나마 좀 양호했고요. SFA 반도체 장중에 심하게 흔들렸죠. 심하게. 지금 보이기에는 개인들이 한 10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못 가면 나중에는 차트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끌고 가기가 어렵네요. 이거를. 약간 좀, 네,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모양새가 그리 좋지가 않네요. 좋지가.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SFA는 관심 종목에서 좀 지우고 나중에 들어오면 볼게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전에 동진 세미캠을 좀 넣을게요. 동진 세미캠. 일단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안 좋아요. 수급적인 면에서 안 좋은데, 상장하고 나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1800억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돌파하면 위로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돌파하면 여기서 시세가 나면 이렇게 날 수 있는 지금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밀리면 내일 좀 공략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밀리면, 거래량 없이 강하게 밀린다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상황 봐서 네, 해도 무리는 없을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진 세미캠을 넣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이죠. 유닛 테스트. 얘는 외인의 매도 공세가 좀 수그러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테스도 수급 나쁘진 않아요. 한국주철관 뭐 이제 11선 근처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1선 근처에서 조금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너무 위에 있어서. 그리고 위닉스 오늘 수급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어차피 6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고, 얘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에요. 5일선이 쌍봉을 취하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터지면서 올라가 줄 걸로 보여져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J 콘텐트리 기간 수급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특별한 모양새는 없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줘야만 이걸 강하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흥국 유가가 올라가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가놀이. 이건 이슈와 테마를 같이 봐야 돼서 그냥 계속 옆에 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베이스 차트로만 보는데 여기에서 아래꼬리 잡아줘야 되는데 또 못 잡아줬죠. 그러면은 2,900원 깨는지 봐야 되고, 최대한 여기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네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못 잡을 것 같고, 그 61선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61선
옴니 시스템. 옴니는 네, 이게 종가 전에 좀 매수가 됐고요. 이거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해 가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겠죠. 일단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KT 서브마린이 조금 더 대장으로 보여요. 조금 더 대장으로 보이고 시간에 좀 빠졌네요. 시간에 뭐 때문에 빠진 거야? 캡을 띄어서 올려서 좀 뺐나? 1325. 그럼 어차피 사이 95가 자리고, 일단은 얘가 위치는 대장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대장으로 보이고, 이런 자리에 저항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도 네, 매도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인포마크 얘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보시기만.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애를 표본으로 보면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손정희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 방안 뭐 위니푸드라든지 컬러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수급이 좋은 거는 한 방씩 빵 터지긴 해요. 그리고 화천기계 얘는 시간에 좀 올렸네. 일단 위치적으로는 얘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수급이 워낙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그렇고, 이 자리에서 반등 가능한 구간은 깁니다. 반등 가능한 구간이고요. 시간에 좀 올랐으니까 내일 뭐 3035, 5일선 위로 올라가겠네. 잘하면 1, 2, 3, 4, 5일선 위로 타면 조금 더 위로 꼽아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이슈에 따라서. 일신석재. 일신석재를 말할 때 전제 조건은 3,7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 후에 위로 쭉 뻗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량만 좀 쌓이게 되는 꼴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을 좀 보지 않겠습니다. 일신석재는. 그리고 아난티 한번 보죠. 아난티는 제 장중에 종가 베팅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장 마감 후 공시가 좀 떴죠. 마감 후 공시가 좀 안 좋게 떴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제 다트에서 보면 이제 분기보고서 작은 변동이 있는데 이거를 못 봤네요. 그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권 마지막 전환사채인데 이게 6월 28일부터 였으니까 이것만 보기만 했어도 이거는 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종목을 전환사채가 300만 주가 남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수급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수한 매매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외에서 일단은 물량의 80%를 팔아버렸어요. 한 1% 손해를 본 것 같고, 그래서 한 80%다 팔아버리고 일단 나머지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왜냐면 그 다음에 현대 엘레베이, 이제 현대 엘레베이나 현대 쪽에서 수급이 더 좋았어요. 수급이 더 좋았는데 일단 좀 올라와 있는 이 위치에 있어서 아난티를 잘 잡았는데 조금 잘못 잡았네요 오늘. 그래서 현대 엘레베이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남북 경협주를 한번 더 봐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갭을 띄워놓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겠죠. 이때도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있다가 눌렸다가 갈 거니까 이 눌렸다가 가는 이 시점이 뭐라고 해야 되죠? 2, 3주 내에 이 실무자 협상을 개시한다가 이게 될 겁니다. 이 모양이. 그래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시점에서 이제 잡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수급의 변화가 현대 엘레베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일단 시장이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가지 종목만 보면 최근에 5G 초 대장이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인데 얘가 고가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왔죠. 얘가 반등을 하면 상승의 폭이 이 정도일 거예요. 이때와 이때는 지금 다를 겁니다. 이때와 이때는 이건 억지로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락폭이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워낙 오늘도 하락이 커서 보면 하한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유 없이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여기서 하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이거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지니까 EM넷도 마찬가지죠. 좋게 올라갔잖아요. 잘 올라갔고 인터넷 에코 마케팅 오늘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거 기관에서 좋다고 리포트 나왔고 지오소프트 얼마 전에 리포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 이거는 뭐 말하기도 그렇네요. 대창 솔루션 우리넷 지금 5G 후발주들이죠. 후발주들이 급하게 올린 거 더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장주보다. 일단 파세코는 뭐 상 갔으니까 밀렸다 하고 그리고 카메라 대장이 밀렸어요. 오늘 카메라에 대장이 밀렸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카메라주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보면 그간 강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옵트론텍도 그렇고 이테크는 별로였고 에이스 반도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하락의 강도가 시장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또 비중을 더 작게 해서 시장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손보다 말보다 이게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